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작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면서 약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죠. 자, 요즘 같은 약달러 시대, 달러가 약세인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 어떤 보험 플랜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유리한 특별한 달러 연금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종신보험을 키워드로 우리가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종신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미래까지 내다보는 보험 계획 세워보시고요. 하나 공부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달러의 가치가 많이 낮아졌죠. 자, 약달러 시대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달러 연금 보험이라고 합니다. 달러 보험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확정 금리라고 하는데 어떤 보험일지 이은희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강의 내용은 달러인데요. 요즘 환율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환율이 하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정식 투자, 그러니까 달러로 연금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도 변하지만요, 원화도 변하죠. 예, 달러 연금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아주 이용할 수 있는 달러 모으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달러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환율 추이를 봤습니다. 2020년도 1월에는요, 1,190원대로 갔다가요, 코로나가 급등이 되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1,200원대를 넘어섰었죠.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환율이 1,100원대 정도더라고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러는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정황이 어려울 때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달러 내려갔으니까 이제 좀 사볼까?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네, 바로 이제 투자의 기본 때문인데요.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이런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좀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안감 때문이죠. 막 더 오를까 싶어서 더 사 모으기도 하고, 더 싸지면 더 내려갈까 불안한 마음에 팔아버리는 이런 반대의 성향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열풍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만회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요, 예,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는요, 뭐 오리락 내리락 경제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오리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대체 불가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는 어떤 그 자산도 갖지 못하는 달러 스마일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러 스마일이 도대체 뭘까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 위기로 자금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로도 힘든 분들이 있었는데
2020년도 5월 달에 코로나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1,2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 전으로 또 가보면 또 IMF 시대도 있었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어떤 공포 심리가 좀 사라졌죠. 공포 심리가 사라지고 미국 경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미국 굉장히 침체되었고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거의 9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굉장한 건데 이런 심리에 지금 미소 아랫부분에 지금 저희가 와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코로나로 딱 예를 들자면 코로나 확산이 어느 정도 주춤 잡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또 미국 경제도 다시 강한 성장을 보이고 금리도 좀 인상될 것이다라는 요인이 보인다면 달러는 다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에도 달러는 1,500원대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 아까 말씀드렸을 때에도 이렇게 달러의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쯤 되면은 달러를 보유하려는 이유는 다 여기에다 함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달러를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다른 자산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이럴 때 정말 최대한의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 그리고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부분이 달러인데요. 이렇게 저렴하게 많이 내려가 있는 달러 환율일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목돈을 확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적립형으로 매달 조금씩 사 모으는 달러 모으기에 대해서 뒤에 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적립식으로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지금이 적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달러는요. 연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달러인데요. 달러 연금, 달러로 연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로 10년 뒤, 20년 뒤에 연금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달러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달러로 연금을 받는 게 좋을까요? 시청자님들은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목돈 만들기. 목돈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종잣돈이 있어야 큰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면서 주식에 많이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종가도 그렇고 하락세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불안한 심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연금은 목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금인데 목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뒷장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요. 적립식 투자이기 때문에요. 매월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납입, 거치 기간, 그러니까 유지 기간 동안에 복리로 2.5% 확정으로 드립니다. 복리로 2.5% 확정으로 드린다는 건요.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그것도 달러로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 복리로 준다는 이 부분은요. 현재 그 원화로 지금 연금을 선택하실 때도 보면 복리로 2.5%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달러로 2.5%를 매월 적립식으로 저축을 해놓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을 딱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달러로 받기 때문에요. 이 복리에서 환차익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위기가 와서 다시 한번 달러가 또 치고 올라간다면 또 환차익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도 있고요.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 물론 있고요. 여기에 유족 자산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달러 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100세 보증형을 선택을 하시면 중간에 내가 연금을 어느 정도 받다가 사망을 하더라도요, 100세까지는 무조건 연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85세까지 연금을 받으시다가 나머지 부분 15년이 남았죠. 100세까지는. 그럼 15년 동안은 자녀들이 유족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률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제 40세 가입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환급률 예시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표기되어 있는 표기는 다 이제 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환급률이요, 3년 차, 5년 차에 접어서면서 환급률이 90%, 97%, 초기에 굉장히 빨리 올라오죠. 원금이 빨리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뒤에 가면서 20년이 됐는데 120%밖에 안 돼? 살짝 복리라는데 살짝 조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으로 가면서 단기 목적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면서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이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자, 3년만 납입을 했어요. 3년만 납입을 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10년 연금을 가입할 때 10년이나 20년 이렇게 가입을 해놨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동이 되거나 아니면은 경제 상황이 여건이 안 돼서 갑자기 해지를 해버린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3년이 지나서 만약에 3만 달러 이상 적립금이 쌓여 있다면 납입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액 완납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그냥 납입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적립금이 계속해서 2.5%로 복리로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65세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까지 계속 2.5%로 복리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보시면요. 여기 3년 납입하고 7년 후니까요. 4년 뒤에죠. 4년 뒤에 105% 찍게 되고요. 이걸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죠. 납입을 하지 않고 그냥 3년만 납입하고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그대로 두셨을 때 어떻게 됐나요? 149%, 거의 150%대가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40세 남성이 65세에 연금을 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3년만 납입한 납입 보험료로 이만큼의 수익을, 이보다 더 되겠죠. 이건 20년 뒤니까 이 상태에서 또 다시 2.5% 복리로 또 굴러가겠죠. 그런데 3년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2년을 더 써서 5년을 납입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5년만 납입을 했어요. 5년만 납입을 하시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적립금이 이때 보시면 5년 뒤에는 100%를 찍게 되고요. 그 이후에 쭉 계속 2.5%로 늘어나면서 20년 뒤에는 153.2%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리로 점점점 계속해서 내가 납입 기간은 얼마나 됐죠? 3년, 5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내가 어느 기간 동안만 내고 나중에 어느 기간에 목돈으로 찾아서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료 예시를 보시면요. 최소 가입 금액은 3만 달러세요. 이 3만 달러 안에는 사망 보장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이시라면 연금을 가입하면서 사망 보장도 받으면서 연금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50만 원 가입하겠어, 30만 원 가입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요. 3만 달러 가입 금액을 최저로 두고 그 이상 이제 10만 달러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만 달러 가입 시에는 이렇게 남자 여자 금액이 좀 변동이 되겠죠.
전기납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기납 상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납이지만 단기납으로 3년이든 5년이든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고 이후에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알아서 복리로 확정금리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연금을 수령한 시점에 얼마만큼 연금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지 확정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중간에 내가 찾았을 수 있을 때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금액을 찾았을 수 있는지 확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정 금액은 달러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1,100원인 시점에 내가 연금을 집어넣고 만약에 환율이 올라서 1,200원이나 300원 시점에 내가 연금 그 금액을 목돈 금액을 만약에 찾으신다면 이 금액이 아니라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환율이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에는 환급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전기납으로 했을 때는 128%지만 여기에 환차익은 보너스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3년 후에 감액을 완납을 하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금액이 올라갑니다. 또 5년만 납입을 하고 감액을 하게 돼도 이렇게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해지할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겠죠. 중간에 내다가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건 못 내 해서 대부분 저축성을 많이 해지를 하시는데요. 보장성보다는 이 부분은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내가 내다가 안 내면서도 연금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목적 자금으로도 장기적인 연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요. 안정적으로 2.5% 확정금리라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2.5% 확정금리를 뭘로? 달러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시면요.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많이들 공부들 하셔갖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분산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달러가 강세일 때 내가 팔 수 있고 달러가 약세일 때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돈 만들기에도 굉장히 적격입니다. 그래서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리로 굴러가는 금액을 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내가 찾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부분에 같은 내용이죠. 달러는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요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가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1,100원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까지만 해도 1,200원이 막 넘어가면서 이렇게 1년도 채 되기 전에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좀 놀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달러가 조금 안정되어 있는 하락세를 보일 때 달러 연금으로 한번 재테크를 한번 설계해 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 달러의 가치가 살짝 내려가 있죠.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달러 연금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달러 연금 보험인데 2.5% 확정 금리를 복리로 주는 상품 유일하다고 하고요. 굳이 달러 보험이 아니라 그냥 원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연금 보험에서도 2.5%까지 주는 상품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어차피 우리에게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연금, 뭐 단위로 치면 4%에 가까운 2.5%의 확정 금리를 가져가면서도 이제 달러의 가치가 회복되게 되면은 환차익까지 누려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상품 내용을 이해하면 내게 얼마나 유리한 상품인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희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달러라는 이 이름이 붙어 있는 연금보험이 좋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이 달러 연금, 오늘 만나본 거랑 달러 변액 연금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헷갈려서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달러 변액연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변액이 좋다.
예전에는 변액 상품을 굉장히 좀 꺼려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증가를 하면서 변액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변액으로 많이 투자가 됐었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달러 연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연금 변액이 아닙니다. 변액 상품이 아니고 그냥 확정금리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차이는 뭐냐면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있죠. 만약에 주식시장이 안 좋거나 내가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변액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럴 시점에 적게 내가 수령을 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이 확정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렇게 불안하게 내 원금에 손실이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싫어. 나는 확정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얼마의 이자를 줄 건지 확정적으로 주는 것이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에 딱 투자를 하시면 어떤 달러에 대한 어떤 환차익이나 환차손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봤을 때 단기 목적 자금으로도 또 장기적으로도 잘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러 변액은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원금이 좀 손실이 날 수 있는 염려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안정적인 게 마음이 편하긴 하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달러 연금은 2.5% 복리를 확정적으로 금리를 보장해 주니까 이거 일단은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시면서 환차익까지 달러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만기 보험금 우리가 연금을 꼬박 받는 것도 좋지만 혹시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만기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요,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치를 해 놓다가 중간에 내가 목돈이 필요하면요, 그 목돈을 그냥 한 번에 찾으시면 되세요. 이거는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연금 일반 원화 상품 같은 경우에는 3%를 주든 2%를 주든 몇 프로를 주든 간에 약속을 해놓습니다. 내가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찾게 되면 해지가 되는 거죠. 해지가 되는 거니까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확정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복리로 불려드리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중간에 목적 자금으로 찾으셔도 되고 만기에 나는 연금으로 받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목돈으로 내가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시면 목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이거 꼭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다른 달러 변액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 금액이. 그런데 이 오늘 소개해드린 달러 연금은 이게 일시금으로 받아도 2.5%를 확정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연금으로 준비할 수도 있고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으로도 아주 쏠쏠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달러의 가치가 살짝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하면 좋은 달러 변액 연금, 달러 연금 보험이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불안하고 어디서 좀 연금 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달러 연금 보험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에도 힘이 되는 보험, 연금과 함께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번호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신경희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전문가님 요즘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클릭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그런 무서운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또 건강 걱정도 너무 되고 뭐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다,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종신보험을 다들 생각은 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살다 보면 꼭 겪게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의 키워드를 보니까 그 죽음 아닐까요? 네, 네. 맞습니다. 사람은 안 아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늙거나 죽는 것은 절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또 내가 사망을 해요. 그러면 내 가족한테 빚이나 뭐 이런 민폐를 끼치고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뭐 아무리 자식이 없어도 네. 내 사후 정리 자금이라도 내 가족한테 주고 가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려가 되는 이제 사망보험 꼭 있어야 되는 사망보험에 대해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뭐 세금이라던가 오히려 빚을 주고 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아플 때 받는 건강보험보다 종신보험에 대해서 고민만 하시고 좀 없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 있죠. 종신보험은 비싸다. 맞아요. 그리고 나 죽은 다음에 주면 뭐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미래에 나는 어차피 죽을 거는 확실한데 피하는 거죠. 비싸다는 이유로 피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종신보험이 어떤 건지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것이죠. 그래서 준비는 안 하지만 사실 종신보험이 필요 없다, 사망보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언젠가 한 번은 늙고 죽으니까 사실 필요성이 뭐 없다라고 느끼시기보다는 필요는 한데 그동안 외면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외면을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정말 좀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럼 좀 괜찮은 종신보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종신보험을 준비해 봤는데요. 업계에서 가장 좋다라는 종신보험, 어디가 나쁘다가 아니고 좋은 종신보험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네, 보험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나운서님이 몇 년 전에 암보험을 가입하셨어요. 5만 원, 매월 5만 원을 납입하는 암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암 진단금은 암에 걸리면 3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암보험 가입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만약에 혹시 지금 암이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돈 얼마를 수령할까요? 당연히 암 진단비 3천만 원 받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3천만 원 받는 거 맞죠?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5만 원씩 계속 냈잖아요. 내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낸 돈은 보험사가 다 가져가겠죠. 전 3천만 원 받으니까. 맞아요. 모든 보험들이 거의 요즘에는 페이빅이라고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모든 보험들이 내가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종신보험은 그런 종신보험이 없어요. 네, 오늘 준비한 A사 종신보험에는 내가 사망을 하잖아요. 내가 납입한 돈까지 고스란히 다 돌려드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사망보장은 사망보장대로 따로 받고 거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남겨진 가족들이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정해진 금액 플러스 내가 만약에 뭐 20만 원씩 납입을 해서 10년
10년을 납입했다 그러면 4,800만 원까지 덤으로 뭐 이렇게 돌려받는 종신보험, 획기적인 종신보험이에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뭐 언젠가 한 번은 죽으니까 본전은 일단 무조건 받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비교 네. 좀 해주시죠. 네, 종신보험을 예. 비교해 보면 자, 장점이 A사는 분명 말씀드려서 낸 돈을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업계를 이렇게 다 따져봤을 때 낸 돈까지 돌려드리기 때문에 보험료는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율이 확정 이율로 2.25%로 계속 복리로 이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납입이 끝나고 딱 뭐 20년 납이다 그러면 20년 납입이 딱 끝나는 순간에 100% 내가 납입한 돈을 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네. 이 돈은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목적 자금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보험에 이렇게 획기적인 좋은 보험을 판매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겁니다. 그냥 네. 거는 게 아니죠. 이렇게 좋은데 싸고 좋은데 조건 없이 무조건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이제 가져다 놨냐면 이렇게 좋은 대신 납입하는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매일 말하는 무해지 보험인 네. 거죠, 바로. 납입하는 기간에는 환급금이 없고요. 납입이 끝나는 순간 10년 납이면 10년 있다 100%, 20년이면 20년 있다 100% 이렇게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금이라는 점이라는 게 단점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사는요. 네. 비사의 종신보험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또 하나 이제 또 질문을 해볼게요. 네.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큰 이슈잖아요. 네. 사실 암은 2명이나 뭐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하는 암보험을 2-3개씩, 3-4개씩 맞아요. 가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늙거나 죽는 건 꼭 오는데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근데 아나운서님은 이제 미리 대비를 하신다면 연금보험과 종신보험 중에 어떤 거 가입하고 싶으세요? 저는 욕심을 내서 둘 다 가지고 싶은데요. 사실 모든 분들이 네. 내가 형편만 된다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고 싶은 게 현실이에요. 네. 근데 사실 뭐 연금보험, 종신보험 두 가지 보험을 다 가입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돈이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쌀 사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비싸요. 만약에 연금보험 20만 원, 종신보험 20만 원 이렇게 한다면 40만 원의 돈을 예. 매월 지출을 한다면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기. 지금 나 이렇게 살고 나중에 큰 돈이 생길 거야. 무슨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포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네.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연금보험, 종신보험 두 가지를 같이 가입을 하시면 100% 다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예. 이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종신보험으로 쓰다가 나중에 자녀가 독립을 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에 대한 책임 시기가 지난 다음에 내 노후로 연금 전환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100% 하지는 못하지만 70~80%의 만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인데요. 그 연금보험이라는 게 바로 연금을 쓰시려면 이자를 많이 불려서 환급금이 막 불려나다가 돈이 되는 시점, 많이 불린 시점, 연금 개시할 시점에 그걸 쪼개서 받는 게 연금보험이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불려야 되는데 그냥 공시이율로 불리게 되면 이 일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으로 쓸 재원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해서 변액으로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즘 주식시장 좋고 개미 투자가들 많고 우리나라 앞으로 굉장히 주식시장 화랑장을 계속 이어갈 거로 봤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종신보험으로 쓰다가 수익을 많이 불려서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요. 내 자녀를 위해서 종신보험으로 쓰다가 그러고 나서 나는 연금도 있고 종신보험도 돈이 많아서 필요 없어. 그러면 일단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녀에 대한 이제
뭔가를 많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7년 후에 저축형으로 전환을 해서 종신보험이 아니고 저축보험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피보험자를 교체를 해서 내 보험이 아니고 자녀보험, 저축보험으로 해서 물려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과세 저축보험, 자유납입이 가능한 저축보험까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또 이제 보험료를 뭐 계속 내는 게 큰 금액이 되면 어렵잖아요. 네. 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할 수도 있고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남자분들도 뭐 실직을 한다던가 이런 위험이 생겼을 때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보험이 사라지게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보험들이 그렇죠. 근데 이 보험은 사라지지가 않고요. 3년을 유지하시게 되면 계속 보험료를 3년 이후부터는 납입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실효가 되지 않아도 해지 환급금에서 사망보험금 보장 금액을 빼고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유연하다. 활용도 면에서는 비사가 또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메인이 되는 건 사망 보장이니까 네. 사망 보장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주시죠. 네, 사망보장 측면에서 비교를 네. 해드리자면 A사 비보험사 주계약 뭐 1억이라고 해서 사망보험금 1억으로 준비했을 때 A사는 1억 플러스 내가 낸 돈을 받으실 수 있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그냥 1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데요. 일단 종신보험이 가장 사실 필요한 거는 가장의 의무기관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40대가 가장 필요하죠, 남자분들이. 그래서 40세 남자분에 대해서 보험료 예시를 했습니다. 자, A사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27만 5천 원이고요. 27만 5천 원을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면 6,600만 원의 납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신다 그러면 1억과 6,600만 원을 합쳐서 1억 6,600만 원의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20만 원대가 된다고 너무 비싸다고 이 보험 가입 안 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요. 3천만 원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정리자금을 쓰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5천만 원을 가입하신다 그러면 13만 7,500원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비보험사는 정확히 그냥 1억만 받게 되는데 20년 납에는 25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5천만 원 받을 때는 12만 7,500원을 납입을 하시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종신보험 우리가 가입을 생각해보고 이 중에 한 가지만 고른다면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네. 정말 이제 사망보험금만 순수히 생각하신다. 예. 내 자녀한테 내 연금 말고 상속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사망보험금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사를 선택하시면 비슷한 돈에 내가 낸 돈까지 돌려받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 대신 A보험사는 납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납입의 유연성을 주고 종신보험과 연금보험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B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뭐 질병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늙거나 죽는 건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문제죠. 자, 그런데 아직도 종신보험이 없으시다면 종신보험은 무조건 비싸다라는 편견을 깬 A보험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렴하게 가입하시고 언젠가 내가 사망을 하게 됐을 때 가족들에게 사망 보장은 물론이고 그동안 내가 낸 모든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과 관련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번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고요.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C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전화, 문자 통해서도 보험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 전화 연결이 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희 남편이 가입돼 있는 보험인데요. 예. 계속 보험료가 지금 올라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걸
이거를 얼마까지 이게 계속 올라갈 건가.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네. 나이도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불안해서 계속 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의 그냥 좋은 그 방법을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맞아요. 보험이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보험료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남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60세요. 60 딱 되셨고 보험이 필요한 나이신데 그럼 혹시 보험료 지금 얼마나 오르셨을까요? 이게 지금 2번 올랐는데요. 네. 처음에는 14만 5천 원에 가입을 예. 했는데 지금 19만 8천 원. 부담 되실 것 같아요. 빠르게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60대신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2013년도에 건강보험 플러스 가입해 주셨고 한 2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시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7년 전 가입한 남편의 보험료가 벌써 2번 올라서 2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도 있고 고혈압도 있다 보니까 보험료를 내고는 있는데 보장 괜찮은지 그리고 보험료까지 김미경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많이 안녕하세요. 고민되시겠어요. 네네. 최초 가입 당시에 14만 5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번 갱신되면서 19만 8천 원이면 예. 약 5만 3천 원 가량의 보험료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50대 보험을 가입하셨고 지금 현재는 이제 60세가 되어 있으시고요. 네. 50대에 내시는 보험료와 60대에 내시는 보험료의 부담이 차이가 이제 크게 또 있을 건데요. 네.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지 이제 예상되는 거는 70세가 되실 때까지 앞으로 내년에 한 번 더 갱신이 되시고 70세가 되실 때까지 2회 갱신이 총 포함해서 3회 갱신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2번 오를 때 5만 3천 원 올랐으니까 총 앞으로 3번, 4번 이렇게 오르게 된다 그러면 2만 원 이상도 오를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연령 증가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소득이 단절되었을 때 70대의 그 보험료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겠잖아요. 네. 이 시청자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내용 저희가 증권 충분히 살펴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내시는 보험료가 앞으로 예상되는 거가 35만 원에서 뭐 40만 원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내시는 보험료만큼의 이 보장 내용을 잘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하시고 전화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으시죠? 예. 예. 그런데 가지고 계시는 보험 내용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냐면 기본 계약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 고도 후유 장애 이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진단비, 또 질병으로 인한 진단비, 또 이대 질환에 대한 진단, 뭐 수술비, 그리고 실손 의료비, 운전자 보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네. 내시는 보험료가 30만 원대도 예상이 되고 40만 원대도 예상이 되시는데 갖고 계시는 이 보험의 진단비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세요. 2천만 원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진단비, 암진단비 2천만 원은 막상 이 증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정말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까지만 해도요. 그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건강하신 분이 가입할 수 있는 표준책 그리고 고혈압을 고지하시면서 유병력자가 되신 상태에서 가입하시기 때문에 건강체와는 달리 그 진단비부터 포함해서 질병 입원비까지 모든 그 담보에 할증 보험료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할증 보험료는 매 갱신 시마다 기본 보험료 인상될 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금 현재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보험 그냥 계속 유지하시기에는 뭐 정신적으로 많이 좀 괴로운 일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2015년 이후로는요. 그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그 단계별
차등 두어서 보험료가 이제 조금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네. 고혈압 하나만 가지고 계신데 마치 꼭 중증의 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보험료를 다른 그 건강체보다 많이 내시게 된다 그러면 많이 억울한 일이 되시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경쟁적으로 많이 차등을 두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 갖고 계시는 보험을 이제 개선해 볼 건데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렇게 유병력자의 그 어떤 차등을 두는 거하고 그리고 전체 그 질병에 대한 모든 부분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이러면 끝도 없이 보험료가 이제 올라갈 거를 예상해서 80세까지만이라고 해도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봤습니다. 먼저요,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 그 상해, 사망, 고도 후유 장애로 집중되어 있는 약간 편식하듯이 가입되어 있죠. 확률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데 이쪽으로만 너무 가입 금액이 많으면 이것도 내시는 보험료의 부담을 많이 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해서 먼저 그 4가지의 이제 보험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료와 크게 다르지 않도록 나눠놨습니다. 각각 그 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거든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상해 사망 후유 장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넣으시고요. 그리고 2대 질병이 가장 지금 협소하게 가입되어 있는 부분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대 질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부분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히시고요. 보장 금액을 약간 확대해서 가입하실 거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안보험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고혈압만 있으셔도 예전에는 이렇게 할증보험료가 붙어 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요. 일반 건강체와 동일하게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사의 안보험, 과거에 2천만 원 가입 금액이신데 1,000만 원 더 보장 금액을 확대해서 3천만 원 가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앞서 지금 가입하시고 계신 거는 아주 고도의 후유장애를 보장하는 걸로만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해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완해서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단독적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위험 보장은 물론이고 소소하게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럴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서 운전자 보험 따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보험 가입하시면 그 보험 꼭 이렇게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자꾸 오픈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는데요. 이유는요. 지금 시청자님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손 의료비는 질병 또는 상해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입원해서 받는 의료비, 그리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통원에서 받는 의료비를 실제로 내가 낸 돈을 보상받는 건데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질병 입원 당시의 의료비 이담보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빠져 있는 점, 이거 이번 기회에 잘 챙겨갈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4가지의 보험으로 따로따로 하시면 20년 납입하시고 20년 동안 보장받으시는 80세까지는 안전하게 보험료 올리지 않으시면서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지금도 보험료 5만 원 넘게 올랐는데요. 이거 네. 시간 더 끄시면 10만 원 넘게 오른대요. 네. 그런데 보장도 그렇게 좋진 않았으니까 저희가 따로따로 필요한 보장들을 넣어가지고 우리 네. 남편분 고혈압도 있으시니까 받을 수 있는 확률을 확 넓혀드렸거든요. 네네. 네, 생각해보시고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료가 너무 자주 오르는 것 같다. 보험이 필요하긴 한데 보험료 부담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 저희가 맘 편하게 보험 탄탄하게 세워드릴 테니까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 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